잠자려고 누워있고 안 보려고 엎드려 있는 저희 아들 위에 올라와서 신체 접촉을 계속 엉덩이에 전남 영광의 한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 간의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숨졌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중학교 1학년 기숙사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영광에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등교를 못 하다가 네. 6월 7일 날 이제 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되는 학교니까 기숙사에 들어갔던 거죠. 네. 근데 기숙사에 같은 방에 있는 동급생, 중학교 1학년 아니면 다른 방에 옆에 있는 방들이 쭉 있을 테니까 네. 그 동급생들이 와서 수차례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성추행과 성폭행이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피해 학생, 학부모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배운 거 있어, 네, 엄마. 피 없이 맑고 순수했던 중학교 1학년 김군. 김군은 전남의 한 대안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학 2주 만에 김군은 뜻밖의 이야기를 부모에게 털어놨습니다. 엄마가 뭐야? 엄마 나쁜 거야? 근데 친구 A가 넣으면 아기가 생긴대. 근데 그거 이상한 거지 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건 나쁜 거고 그런 상황이 생기거나 혹시 친구들이 피해를 주면 엄마한테 말을 해라.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3명의 동급생들은 김군에게 성적 행위까지 강요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체구가 있기 때문에 가슴이 좀 나와 있어요. 가슴을 만지기도 하고 넌 여자라고 엄마에 대한 욕을 했는데도 저희 아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냥 듣고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해자 A는 여러 차례 잠자려고 누워있고 안 보려고 엎드려 있는 저희 아들 위에 올라와서 신체 접촉을 계속 엉덩이에 됐고요. 되고 나서 계속 하지 말라고 거부하고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했고 가해자 B와 C군이 이불을 들치고 바지를 벗겨서 저희 아이의 를 만졌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엄마 이상한 소리까지 내고 친구들이 죽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학교를 못 올까 봐 말을 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더 좋은 교육을 위해 보냈던 학교인데 부모는 죄책감으로 더 힘든 시간을 제가 그 보내고 학교를 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워낙 이라는 프로그램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학교를 제가 선택을 했고요. 제가 학교를 잘못 보냈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저희 아들을 지키지 못했나라는 죄책감에 자, 중학교 1학년 14살 아이인데 성 관련해서 피해 학생이 네. 잘 모르는 상태였다고 하죠? 네, 일단 피해 아동의 이제 부모님들의 이제 국민청원의 내용을 보면 네. 뭐 가해 학생의 성에서 뭐 하얀 오줌이 나왔다. 그리고 성관계라는 가해 학생들을 보면서 굉장히 무서운 고통 속에 잠이 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너 엄마 XX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이게 성적인 모욕적인 용어인데 이 아이가 그 의미를 몰라서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묻고 또 진술조서를 받을 때도 그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야한 동영상이 뭔가 뭐 유튜브 같은 데 나오는 10초 정도의 광고가 야한 동영상이라고 네.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사실 이 아이들에게 이제 2차 성장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성교육을 해주는데 이 아이는 뭐 자유행위의 뜻조차 알지 못하고 나쁜 언어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자, 피해 학생이 2주 정도 이런 피해를 겪은 뒤에 네. 부모님한테도 알렸고 또 학교 측에도 또 전달이 됐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피해 아이가
그 상황을 목격하고 듣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돼 하고 귀마개를 사달라고 해서 그걸 또 하고 갔는데 가해 학생 중에 한 명이 그걸 또 장난스럽게 뺏으면서 그럼 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나 이런 것들을 계속 했었는데도 이제 이 학생은 이제 그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다가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부모님에게 이 상황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사실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담임 선생님에게 이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자, 학교 측 대응은 어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담임 교사한테 이런 피해 사실이 있다라고 알린 게 6월 19일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다가 그 다음 주 화요일이나 돼서야 긴급조치 2호를 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 긴급조치라는 게 뭐냐면 학생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처가 아니고 그 학생한테 접근하지 마라. 그리고 협박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는 수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전히 같은 방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그러니까 피해 학생 학부모가 항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긴급조치 5호를 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문가의 특별교육하고 심리치료를 받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의 요구는 가해 학생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심리 상담을 하는 이런 조치로 나오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측 조치가 뭐 조치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집으로. 그러니까 가해 학생은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자, 학교 측은 뭐라고 네. 하나요?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출석 정지를 아이들에게 시킨 건 출석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가해 학생 아이들 나오되 이제 분리해서 수업을 받게 하는 건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현재까지 정확하게 그 당시에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또 가해 학생이라고 지목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역시 보장돼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들어도 굉장히 미흡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 피해 아이에 대해서 심리 치료나 요양 같은 것을 해야 될 정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굉장히 미흡한 조치에 그쳤다라는 게 또 피해 학생 부모님들의 입장입니다. 학교 측의 이런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사실 다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원칙적으로 이게 피해를 주장하면 학교 측에서도 정확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분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지금 일단은 학교 전담 그 경찰관이 왔을 때도 일단 이런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관련된 문제라고 정확하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돌아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아동 해바라기 센터에서 나온 의견서를 보면 이 아이가 지속적인 불안, 우울증의 증상을 겪고 있고 이거는 위기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 학생이 이제 목숨을 잃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다 목숨을 잃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데요. 이제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이제 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네. 데리고 온 지 일주일 만에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통을 호소하니까 응급실로 데려가서 이게 도대체 뭐냐 확인해 보니까 급성 췌장염이었었다 그래요. 근데 급성 췌장염 판정을 받고 사흘 동안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와 성폭력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그것도 그거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 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만하잖아요. 이런 상황하고 급성 췌장염이 걸려서 지금 사망한 것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거를 지금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결과적으로는 학생이 사망한 거지만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의학 전문가들이 네. 깊이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가해 학생이 4명인데 네. 일단 이 친구들은 뭐라고 그러나요? 이 친구들의 얘기는 장난이었다. 참 이 말을 듣고 저도 굉장히 가슴이 좀 그런데요. 일단은 피해 아이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장난, 그냥 정말 아이들이 느끼기에 장난으로 결국 안타깝게 목숨까지 잃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문제야 좀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피해 아이가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이런 상황까지 처해지게 됐는데 일단 가해 학생들로 지목된 아이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부분은 시인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런 일이 없었다가 아니고 시인을 하는데 합의하에 장난을 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자, 했다고 이게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만약에 처벌이 된다면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아이들이 14살이라고 하죠. 중학교 1학년이면. 근데 이제 만으로 하면 13살입니다. 13살이면 이제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형사 처벌을 내릴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뭐 소년부로 송치해서 이제 최대 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소년원에 보내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해 아이가 사망하게 된 원인 그 인과관계 입증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인과관계 입증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췌장염으로 사망하게 됐다라는 부분까지 입증이 좀 어렵다면 이 아이들의 나이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까지 기존의 처벌의 전례들을 바탕으로 해보면 지금 뭐 사실 피해 아이의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중한 처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피해 학생 부모는 국민 청원을 올리고 있다고 하고요. 교육청 등에서 지금 1인 시위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